내일 워싱턴에서 한국과 미국의 고위급 관세 협상이 열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최고 145% 관세를 절반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 전쟁의 여파가 미국 지역 경제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EU가 미국 온라인 플랫폼 업체인 애플과 메타에 1조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뉴저지 오션 카운티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뉴욕시까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3일 수요일 SBS 뉴스 시작합니다. 내일 워싱턴 DC에서 한국과 미국의 고위급 관세 협상이 열립니다. 우리 측은 상호 관세 철폐와 자동차 관세 해결을 핵심 목표로 제시했고, 미국 측은 회담에 앞서 동맹의 방위 기여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 김용태 특파원입니다. 미국에 도착한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국익과 우리 산업을 지키겠다면서 상호 관세 철폐와 자동차 관세 해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상호 관세 부과가 된 거를 철폐하는 것이 목적이고, 특히 지금 25% 그 품목 관세가 부과되어 있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신속하게 이 문제는 저희가 풀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대차가 대규모 대미 투자를 발표한 것을 내세워 협상에 임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안 장관은 1차 협상 이후 협의 내용과 일정 등이 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2대2 협상에 우리 측에선 최성모 경제부총리와 안 장관, 미국 측에선 베선트 재무장관과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가 참석하는데, 안 장관은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협상 의제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재무부 장관하고 지금 USD라고 하는 그 2+2 그 협의 내용에서는 그런 부분이 포함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선트 장관은 협상을 앞두고 동맹의 방위 기여를 강조해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If the United States continues offering security guarantees and open markets, then our allies must step up with stronger commitments to shared defense. 베선트는 중국의 경제 모델을 비판하면서도 미중 빅딜, 즉談判 기회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미 재정통상 책임자 간 2대2 협상은 한국 시간 오늘 밤 9시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최고 145% 관세를 절반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공정한 협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화 중이라며 관세를 상당히 낮출 거라고 말했습니다. 검토 중인 안은 비전략 품목에는 낮은 관세, 전략 품목에는 높은 관세를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이 발언 이후 금융시장은 무역전쟁 완화 기대감에 반등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의 여파가 미국 지역 경제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은 물론 일자리 감소에다 유통망 전반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한인 경제에도 여파가 시작됐습니다. 이두영 기자가 현장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20년째 미국에서 아시안 마켓을 운영해온 산 펠로안 씨. 이곳에는 쌀과 라면, 김 등 한국과 중국에서 수입된 다양한 아시아 식품들이 진열돼 있지만, 요즘은 진열 때보다 가격표를 먼저 보는 손님들이 늘었습니다. 물건값이 하루가 멀다 하고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Because the price too high. Before they come to the shop, they spend. They don't have to think about. Right now, they think about, should I buy or not? Rice noodle. From last week, they up $10 already. We cancel the order. 이 같은 상황은 아시안 마켓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 전역의 일반 식료품점들도 줄줄이 가격 인상을 앞두고 있습니다. It's hard. We never want to see our prices go up, especially for food. I mean, everyone needs food. 가격 상승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고율 관세와 그에 따른 물류 축소입니다. 중국은 미국 전체 수입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최대 145%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그 결과 항만의 물동량과 유통망 전반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수입 물동량의 30% 이상을 처리하는 LA항과 롱비치항의 입항 선박수는 전년 대비 40% 넘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44% drop in vessel calls when you compare that year to year. Less cargo volume, less jobs. 1 in 9 jobs come in the region of Greater Los Angeles are from the port complex. 2.6 million throughout the U.S. supply chain are directly. 한인 의류업계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So we have a lot of members that do make merchandise abroad. A lot of them are really shocked because they heard that the tariffs might be coming, but they didn't expect the tariffs to be so high. A lot of people are struggling, but they're trying to wait and see what happens. 전문가들은 관세 정책이 일자리 위협을 넘어 소비자들의 지갑에도 직접적인 부담을 주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Indeed, production moves to the United States, prices will be higher too. And the reason why is that for the items that are not produced in the United States, the reason they're not produced in the United States is because we can't produce them as cheaply as other people can. 관세 인상으로 시작된 무역 갈등이 항만 축소, 유통망 위기, 일자리 감소를 넘어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까지 번지고 있다는 겁니다. 체감 경기 악화가 현실이 되고 있는 가운데 무역 정책이 지역 경제 전반을 흔드는 파장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LAS SBS 이도현입니다. 유럽연합 EU가 미국 온라인 플랫폼 업체인 애플과 메타에 1조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른바 빅테크 갑질 방지법이 적용된 첫 제재 사례인데 양측 간 관세 협상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전영우 기자입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미국 빅테크 업체인 애플에 8천억 원대, 메타에 3천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빅테크 갑질방지법이라고도 불리는 디지털 시장법이 지난해 시행된 이후 첫 제재 사례입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애플이 앱스토어 가두리 방식을 통해 다른 외부 결제 사이트로 이동하는 것을 막았다고 봤습니다. 메타에 대해서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용자들에게 광고를 목적으로 한 데이터 수집에 사실상 강제 동의하도록 했다고 봤습니다. 이 법은 디지털 플랫폼의 독점과 갑질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규제 대상이 되는 대형 기업인 게이트키퍼는 총 7개 중 5개가 미국 기업입니다. 때문에 유럽연합의 이 법을 통한 빅테크 제재가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이번 1조 원대 과징금 부과가 유럽의 대미 관세 협상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유럽연합은 이번 조치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So we do not see any reason to mix those investigations and funding of those investigations in our ongoing trade or other discussions. 애플과 메타는 유럽연합의 조치에 즉각 반발했습니다. 애플 측은 EU 집행위가 불공정하게 애플을 겨냥했다며 불복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고 메타 측은 미국 기업에 제약을 가하면서 중국과 유럽 기업은 다른 기준으로 운영을 허용한다고 비판했습니다. SBS 전용우입니다. 테슬라가 예상했던 대로 올 1분기 자동차 매출이 20%나 급감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 그런데도 머스크 CEO는 시간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한 정부 일을 계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뉴욕 김범주 특파원입니다. 테슬라 매장은 오늘도 여전했습니다. 환경운동가들이 CEO 일론 머스크의 정치 행보에 반대하는 문구들을 그려놓고는 순순히 경찰에 끌려갑니다. 사건이 난 바로 그 매장입니다. 테슬라 측이 몇 시간 동안 긴급 작업을 해서 유리창의 스프레이 자국은 깨끗하게 지워냈지만 소비자들 마음속에 쌓여가는 불만은 쉽게 털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3분의 2가 앞으로 테슬라를 탈 생각이 없다고 말했는데 그중에 절반 이상이 일론 머스크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회사 매출로 그대로 연결됐습니다. 지난 1분기 자동차 관련 매출이 1년 전보다 20% 급감하면서 코로나 사태 여파로 공급이 달리던 3년 반 전 수준으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미국 내 최대 판매처지만 민주당 텃밭인 캘리포니아에서 15%, 중국과 독일에서도 각각 22%와 62% 판매가 줄었습니다.
회사 측은 인기 차종인 모델 Y가 신제품으로 바뀔 예정이어서 벌어진 일시적 현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투자자 설명회에 나선 일론 머스크는 다음 달부터는 회사에 더 시간을 쏟겠다고 답했습니다. My time allocation to Doge will drop significantly. Starting next month, I'll be allocating far more of my time to Tesla. 하지만 잠시 뒤 정부 일에서 물러나는 게 아니고 일하는 시간만 줄일 뿐이라고 다시 인터넷에 글을 올렸습니다. 6월에 무인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작하고 저가형 모델도 출시할 거란 약속을 내놨지만 이 정도로 소비자 마음을 되돌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 미국의 젊은 층이 현재의 정치 상황과 국가의 방향성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버드 정치연구소가 최근 30세 미만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10명 중 4명은 트럼프 집권 이후 미국 정치 상황이 악화됐다고 답했습니다. 또 다수의 응답자가 나라의 미래에 대해 희망보다 두려움을 더 크게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폭스뉴스가 실시한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 보안 분야 55%, 이민정책 지지율은 47%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저지 오션 카운티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12,500에이커를 태우며 확산하고 있습니다. 존스 로드 산불로 명명된 이번 산불은 어제 오전 그린우드 포레스트 야생보호구역에서 시작돼 강풍을 타고 급속히 번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화율은 40% 수준이며 인근 주민 5천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불길은 상업용 건물과 차량 여러 대를 집어삼켰고 확산된 연기가 뉴욕시까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오늘 오전 뉴저지주는 해당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LA 전역에 노인들을 노린 절도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LA 경찰국은 동유럽 출신으로 추정되는 남녀 용의자가 대낮에 노인들에게 접근해 그들의 장신구를 훔쳐 사라진다는 신고가 잇따라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들은 함께 기도하자고 제안하거나 길을 묻고서는 피해자의 장신구를 칭찬하며 접근합니다. 그러고는 가짜 목걸이나 팔찌를 걸어주는 척하면서 피해자가 착용 중이던 금품을 훔쳐 사라집니다. 경찰은 시민들에게 낯선 사람의 접근을 주의할 것을 당부하며 유사한 피해 사례가 있을 경우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LA 다운타운과 웨스트레이크 지역 등에서 가로수를 전기톱으로 훼손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LA 경찰국은 어제 오후 45세 사무엘 패트릭 그로프트를 기물 파손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로프트는 지난 금요일 오후 웨스트레이크 지역에서 토요일 새벽에는 다운타운 벙커힐 일대에서 10그루 이상의 가로수를 무단 벌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해당 지역에서 자주 목격된 노숙자로 파악하고 있으며 체포 당시 전기톱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범행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의 일부 객관식 문항이 인공지능 AI의 도움을 받아 출제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변호사협회는 지난 2월 시행된 시험에서 객관식 문항 23개가 AI 도움으로 제작됐고 일부는 1학년 법대생 시험 문항을 재활용한 것이라고 공식 인정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수백 명의 수험생들이 기술적 오류와 시험의 불규칙성을 제기한 지 약 2달 만에 나왔습니다. 변호사협회는 응시자들의 점수 조정을 캘리포니아 대법원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시험의 신뢰성과 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LA가 25년 연속 미국에서 가장 스모그가 심한 도시로 조사됐습니다. 미국 폐협회가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서 LA와 롱비치 지역은 오존 오염 부분에서 1위를, 미세먼지 오염 부분에서는 전국 7위를 기록했습니다. LA의 대기 오염 주요 원인으로는 자동차 배기가스와 지형적 특성이 지목됐습니다. 오존과 미세먼지 오염이 가장 심각한 10개 도시 가운데 절반이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 중부 베이커스필드는
오존 오염 3위, 미세먼지 오염 1위에 올랐습니다. 베이커스필드는 분지 형태의 지형적 영향과 농업과 석유 산업이 활발해 대기가스와 화학물질이 많이 배출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Every time you feel defeated, find your flow within. When you find your flow, every moment onward will become limitless. Find your flow every time. 한국 소식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두 번째 합의 기일을 오늘 엽니다. 첫 합의 기일을 열고 사건 심리를 시작한 지 이틀 만인데 신속 심리를 공식화했다는 관측 속에 대선 전에 결론을 낼지 주목됩니다. 한성희 기자입니다. 대법원이 오늘 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전원합의체 속행기일을 엽니다. 첫 번째 합의 기일을 진행한 지 이틀 만에 두 번째 기일이 잡힌 겁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후보 사건이 소부에 배당된 직후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뒤 첫 번째 합의 기일을 열었습니다. 전체 대법관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 합의 기일은 보통 한 달에 한 번 열립니다. 이에 비춰보면 이틀 간격으로 합의 기일을 잡는 건 이례적으로 빠른 심리 속도로 평가됩니다. 대법원이 사건 처리에 속도를 내면서 대선 전에 상고심 선고가 나올지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다음 달 11일 선관위 대선 후보 등록 전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의견부터 물리적으로 대선 전 결론을 내긴 쉽지 않다는 의견 등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2020년 이 후보의 다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전원합의체 외부 31일 만에 한 차례 합의 기일만으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전원합의체로 넘어간 이 후보 사건의 주심은 별도 배당 절차 없이 앞서 대법원 2부 배당 당시 주심으로 배정됐던 박영재 대법관이 그대로 맡게 됩니다. 원활한 전원합의체 심리를 위해 대법원 내 형사사건 담당인 복수의 연구관들이 함께 사건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학 대법관이 낸 회피 신청은 전원합의체에서 인용 결정됐습니다. SBS 한성입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 두 번째 토론에서 개헌을 놓고 후보들이 맞붙었습니다. 김경수, 김동연 후보는 개헌을 즉각 추진하자고 했고 이재명 후보는 개헌이 시급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손기준 기자입니다. 유튜브로 생중계된 민주당 대선 경선의 두 번째 토론. 언제 개헌을 추진할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개헌이 필요하지만 취임 100일 안에 할 시급한 일은 아니란 이재명 후보와 곧바로 해야 한다는 김동연 후보의 견해가 부딪혔습니다. 개헌된 그 헌법이 즉시 시행되는 것도 아니고 여유를 두어도 괜찮겠다. 일단 경제 민생 문제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자칫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임기 내에 안 하겠다라는 말로 들릴 것 같아요. 김경수 후보는 조속한 개헌이 필요하다고 밝혔는데 다만 3년으로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개헌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심즉시 레임덕에 들어갈 우려가 있지 않을까 하는. 최근 회복과 성장을 주장하는 이 후보는 한동안 언급하지 않던 기본사회 개념을 재거론했는데 기본적인 삶을 국가가 각 영역에서 보장해주는 그런 보편적인 기본사회로 좀 갈 필요가 있겠다. 김동연 후보가 성급한 주장이라고 각을 세우자 당장 하자는 건 아니지만 포기한 건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충청 영남권 경선에서의 이 후보 독주와 관련해 다른 두 후보는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민주당의 다양성과 역동성이 살아나야 합니다. 이번에 종자 씨앗까지 한꺼번에 싹 다 틀어먹으면 다음에 농사는 어떻게 짓겠습니까? 차기 정부 첫 과제론 이재명 후보는 한미 통상 문제 협상을, 김경수 후보는 인수위원회 역할을 할 국정기획 자문위 구성을, 김동연 후보는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 대책회의 개최를 각각 꼽았습니다. SBS 송규준입니다. 국민의힘에선 2차 경선에 나선 4명의 후보들이 오늘부터 이틀 동안 1대1 토론을 벌입니다. 후보들은 각각 누구랑 맞붙고 싶은지 직접 토론 상대를 지명했는데 한동훈, 홍준표 두 후보는 서로를 지목했습니다. 민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선 경선 1차 관문을 통과한 4명의 국민의힘 후보들은 오늘부터 이틀간치를 1대1 맞수 토론 상대할 차례로 지목했습니다. 토론 첫째 날로 배정된 김문수 후보는 한동훈 후보를, 안철수 후보는 김 후보를 선택했고 토론할 게 많아서 제가 지명을 했습니다. 정말 배울 점이 많은 선배님이라고. 둘째 날 토론자인 한동훈, 홍준표 후보는 서로를 토론 상대로 지명했습니다. 국민들의 관심을 끌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한동훈 후보를 지목합니다. 예. 두 번 토론하게 된 김문수 후보는 전초전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한동훈 후보의 날을 세웠고 다시 선거를 할 수밖에 없는 그 과정이 우리 한동훈 대표님 때 아니냐 해서 각각 한 번, 3번씩 토론하는 안철수 후보와 한동훈 후보는 토론 상대 지명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두려워하셔서 그런 걸로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제가 가진 그런 미래 비전. 저는 정치하면서 늘 많이 공격의 대상이 되잖아요. 제가 유력하다는 방증이 될 수도 있고요. 두 번 토론에 나설 홍 후보는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세 분 다 날 지목 안 할 줄 알았어요. 왜 아무도 지목 안 하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건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정책 대결도 이어졌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남녀 구분 없는 군 가산점제 부활을, 안철수 후보는 임기 단축 개헌과 공수처 폐지를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부동산 관련 세금을 줄여야 한다고 했고 홍준표 후보는 개헌과 연금, 의료, 선거, 통상 등 5대 개혁 추진단 설치를 약속했습니다.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선 후보는 현행 부처를 13개로 줄여서 부처 간 장벽을 무너뜨리고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SBS 민경호입니다. 네,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당에선 프란체스코 교황의 마지막을 배웅하기 위한 신도들의 조문이 시작됐습니다. 조문 첫날부터 예상보다 많은 인파가 몰려 교황청은 조문 시간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바티칸에서 곽상은 특파원입니다. 붉은색 천으로 덮인 나무관 속 교황의 시신이 생전 거처인 산타 마르타의 집을 떠납니다. 2만여 명의 신자들이 운집한 광장을 통과해 추기경단의 행렬을 따라 천천히 성 베드로 대성당 안으로 운구됩니다. 광장에선 고인을 향한 경건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Papa Francesco per me rappresenta la chiesa in cui credo, la chiesa nuova, la chiesa presente tra le persone in difficoltà, la chiesa dei poveri. 새벽부터 시작된 조문객들의 줄은 이렇게 종일 이어졌습니다. 대성당 안으로 들어가기까지 대여섯 시간 이상을 기다린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교황의 시신은 목재 받침대 위에 비스듬히 누운 자세로 공개됐습니다. 과거 교황들은 허리 높이의 관대 위에 안치됐지만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를 원치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낮은 자세로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보듬었던 삶의 태도가 낮은 관대 높이에도 반영된 겁니다. 조문은 사흘간 이어지는데 첫날부터 예상을 넘는 인파가 몰리면서 교황청은 조문 시간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차기 교황을 뽑는 추기경 회의 콘클라베를 앞두고 현지에선 이탈리아 최대 일간지가 유력한 차기 교황 후보 12명을 꼽아 보도했는데 남북 화해를 모색해왔다는 설명과 함께 우리나라 유흥식 추기경을 후보군에 포함시켰습니다. 콘클라베는 관례대로라면 다음 달 5일에서 10일 사이 시작됩니다. 바티칸에서 SBS 곽상은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 온도가 상승하면서 전 세계 산호초의 84%에서 백화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미국 산호초 감시기구를 인용해 2023년 1월 이후 최소 82개 나라에서 산호초 백화 현상이 관측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백화 현상은 산호초가 하얀 골격을 드러내는 것으로 수온 상승으로 인해 산호의 색상과 에너지를 제공하는 작은 조류가 줄어들면 나타납니다. 산호가 폐사하면 바다 환경은 물론 식량 안보, 지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해수 온도 상승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한 곳으로 간주됐던 인도네시아 서부군도 라자 암팍과 홍해 북쪽까지 백화 현상이 나타났다면서 이제 지구상에서
산호초가 안전한 곳이 없다는 뜻이라고 분석했습니다. LA 경찰국 올림픽 경찰서 후원회가 브라이언 오코너 올림픽 경찰서장과 간담회를 열고 한인타운의 치안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LA 경찰국 올림픽 경찰서 후원회가 브라이언 오코너 올림픽 경찰서장과의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오늘 열린 행사에서 오코너 서장은 최근 한인타운 내에서 발생하는 주택 침입 절도를 포함한 각종 범죄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치안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긴급 신고 서비스와 함께 경찰서 내 한국어 통역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며 주민들에게 범죄 피해 발생 시 적극적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창립 50주년을 맞은 한인타운 청소년회관 KYCC가 얼바인 스트로베리 팜즈 골프클럽에서 기금모금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KYCC는 US뱅크 특별 후원으로 열린 이번 기금모금 골프대회에서 총 17만 5천 달러를 모금해 저소득층 주택 지원과 정신건강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더 많이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주 차량국이 긴급한 상황에서 항공편을 이용해야 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리얼아이디를 조기 발급할 예정입니다. 차량국은 프로그램은 가족이 위독하거나 장례 수술 등 긴급 상황이나 14일 이내 반드시 필요한 긴급 여행의 경우에만 가능하다며 트렌턴 지역 센터에서 가능하고 예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연방교육부가 학자금 대출 연체자에 대한 압류를 오는 5월 5일 재개합니다. 교육부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2020년 3월 중단됐던 학자금 대출 연체에 대한 압류를 다시 시행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급여와 세금 환급, 사회보장연금 압류 등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오는 5월 10일 수완이 아시안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미셸 강 하원 99지구 후보가 주최하는 이번 페스티벌에서 다양한 전통 공연과 현대 공연, 딱지치기와 공기놀이 등 전통놀이가 열리며 푸드트럭과 비영리 기관들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관세율 조정을 위해 미국이 많은 나라들과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국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내일 열리는 한미 관세 협상이 정당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4월 23일 수요일 SBS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